자, 뭔가 찧어서 반응을 보는 실험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입사된 파동하고 그다음에 나온 파동 사이에 관계로부터 구조를 분석하는 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HKL이라는 밀러 인덱스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그게 보강 간섭이냐 소멸 간섭이냐 할 때 우리가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는 여기 보면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에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요 뒤에 2D 사인 세타는 n 람다 하는 그 관계에서 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거리는 D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DHKL. 그러니까 HKL 밀러 인덱스에 따라서 그 레티스 컨스턴트 A일 때 H제곱 플러스 K제곱 L제곱 이 관계에 따라서 주어지니까 2D 사인 세타 N 람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그 D를 이걸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KL이 합친 게 짝수냐 뭐 홀수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필기를 한 거구나, 그거는. 예.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2D 사인 세타 N을 람다는 그 막판에 이제 요 세타 값 있죠? 그 25, 30, 요 세타 값에 따라서 여기 100, 002, 11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FCC인 경우, BCC인 경우 걔가 살아남는 HKL 인덱스냐 그 조건을 제가 그 베이시스하고 같이 구해봤었습니다. 구해봤을 때 그 값하고 요 세타는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라는 조건, n 람다 조건에 따라서 요 2D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합친 게 2D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요 경로차에 해당되는 게 그 세타 2 세타를 결정해서 이 2 세타 값하고 이 HKL하고 서로 매핑을 시키면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강 간섭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이 없었죠, 요 식이, 그죠? 요 식이 없어서 요 D하고 그 다음에 여기 D하고 그 다음 요 경로차 2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 즉 그 n 람다죠, 그죠? n 람다 차이가 났을 때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HKL 조건은 제가 필기에서 했었습니다. 필기에서 필기 어디 갔지? 네, 필기에서 했습니다. 그 필기 부분을 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은 그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캐터링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에너지 교환이 없으면 입사된 빛하고 입사된 나온 빛이 에너지가 같죠, 그죠? 파장도 같고 그다음에 주파수도 물론 같고 이러는데 에너지가 교환이 있으면 일단 그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입사된 빛과 원자의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여서 진동을 만들어내거나 그게 이제 스톡스 모드라 그러고 진동이 없어지는 효과, 엔타이 스톡스. 그래서 에너지가 그 입사한 빛보다 커져서 나온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거가 엔타이 스톡스고, 스톡스는 빛이 입사해서 그 원자가 이루고 있는 진동을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 흡수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뺏겨서 나온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게 스톡스입니다. 그래서 반사한 가시광의 파장 변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일래스틱 스캐터링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실험 자체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여기서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바이브레이션은 원자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진동하는 건데, 분자를 이루어서 진동하는 건데,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으로 진동하느냐, 로테이션 진동 에너지가 있느냐, 에너지 레벨이 다 있는데, 그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레일레이 스캐터링은 이제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에너지 교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이제 빛을 받아서 에너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입사한 빛에 대해서 에너지 교환이 없죠. 요거는 이제 일렉트론의 분자 에너지 운동 모드에 해당됩니다. 운동 모드 랠리 스캐터링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분자의 그 상태를 보면 그 분자는 이제 제로 스테이트였는데 얘가 빛을 딱 받으면 이렇게 입사했다가 익사이트 됐다가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 갔을 때 원래 에너지보다 좀 높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상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만큼의 바이브레이션을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쪼여진 빛은 요만큼의 에너지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어서 얘는 방금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그 라만 스캐터링에서 스톡스 모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원자에는 분자가 진동을 하다 보면 진동이 원래 1번 스테이트였는데 여기에 이제 빛을 받으면 여기 되었다가 버추얼 에너지 스테이트 갔다가 파이널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래 진동 에너지 스테이트보다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하게 되면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그 진동이 줄어들면서 외부 빛의 에너지를 주겠죠, 그죠? 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파장이 짧아져서 이런 진동 모드가 이제 우리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이제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제가 가져온 걸 보면 이 카본 나노 튜브인데요. 카본 나노 튜브인데 이제 탄소가 이렇게 육각 구조를 쭉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절대 온도 0K가 아니라 유한한 온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강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서로 막 떨고 있는 상태거든요. 떨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바이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뛰듯이 진동하고 있는 경우는 그건 항상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얘가 이 나노튜브가 있으면 길이가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이제 이런 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관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걸 우리가 레이디얼 브리딩 모드라 그래서 반경으로 숨 쉬는 그런 진동 모드다.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원래 없다가 빛이 딱 쪼여졌는데 이 빛이 쪼여졌으면 그 에너지 교환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면 나온 빛의 파장이 길어지겠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퍼센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라만 프리퀀시라 그런 단위를 센티미터, 인버스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면 100에서 2000 정도, 100에서 한 2000 정도 사이에서 특별히 요만큼의 픽이 있는데 입사한 파장, 여기서 보면 입사한 파장분에 이게 입사한 파장이거든요. 입사한 빛의 파장이고 그다음에 반사된 파장 빛인데 이게 에너지 교환이 있으면 람다원이 에너지를 뺏기면 람다원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럼 얘는 분모 육수니까 빼면 양수일 겁니다. 그죠? 양수고 그다음에 이게 엔타이스톡사 되면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얘가 커즘으로써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엔타이스톡사 되는데 이런 델타 오메가를 이제 단위를 람다를 이제 센티미터, 인버스 센티미터로 표현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변화를 시켜준 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빛의 경우 1240 나누기 에너지 갭에 해당되는 나눠주면 나노미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빛의 파장을 400 나노미터, 401 나노미터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10의 7성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면 단위가 인버센티미터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건 계산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된 게 이런 피크가 있으면 이 피크가 이제 그 레이저 빛을 입사하고 반사하는 것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죠.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 픽이 나타났을 때 얘가 진동하고 있는 모드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동한 모드가 이 원자 간의 그 바인딩 에너지나 바인딩 그 힘의 세기나 이 원자 종류에 따라서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과 스프링 컨스턴트가 알려져 그 매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라만을 했을 때 요 150 정도의 픽, 그런 픽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RBM 나노튜브의 RBM 모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G밴드다 그랬을 때는 G밴드는 그래파이트의 그래파이트의 플레인에 관계되는 진동을 나타내는 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여기 카본이 보면 평면상에 진동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서로 엇갈리게 진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진동하고 있는 모두가 G밴드로 되어 있는 이런 픽입니다. 그래서 이 G밴드나 RBM 모드가 되면, RBM 모드가 있으면 이게 나노튜브, 싱글볼 나노튜브로서 잘 정의된 진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G밴드가 있으면 그래핀 같은 경우도 있고, 카본의 플레인 방향의 진동 에너지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조였을 때 얘가 나오는 그 인일래스틱 스캐터링 관계되는 그런 에너지 교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라만의 유용한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분자의 화학 결합을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체의 포는 모드를 관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얘는 바이브레이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진동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얘는 빛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미경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결합을 해서 위치별로 고유물질을 확인할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보면 RBM 모드가 있죠, 여러분. 그죠? RBM 모드가 있고, 그다음 G밴드 모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미경 빛을 쪼여주면서, 레이저 쪼여주면서 반사된 것을 보면서 특정한 그 프리퀀시 시프트가 있는 그 RBM 모드만 관측을 해보면 위치별로 이 RBM 모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볼 때 현미경에서 레이저 빛 쪼여주고 그 위치별로 반사되는 레이저 빔을 보면 그 레이저 빔의 에너지 시프트로부터 RBM 모드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거를 스페이스에 관계되는 스페셜 레졸루션 그 차원에서 이 현미경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라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마이크로 라만 이런데 이미지 보면 마이크로 라만 이미지 이런 거 봐요. 한번 이런 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위치별로 레이저 포커스는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마이크로, 2마이크로 줄일 수 있으면 이 전체적으로 이런 스페이스에 대해서 내가 비쳤다가 반사되고, 비쳤다가 반사되고, 비쳤다가 반사되고, 비쳤다가 반사되고 이런 것들을 요 위치별로 반사되는 거를 라만 시프트를 보게 되면 그 라만 시프트를 일일이 다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찍을 수 있는데 그 찍었는 그 위치에 특별히 RBM 모드나 G밴드나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브레이션 그 모드만 관찰한다.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RBM 모드만 봤을 때 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게 RBM 모드만 진동을 많이 하는 신호가 많이 관측되는 곳이다. 그럼 여기에 이 이미지에서는 카본 나노튜브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라만 모드를 보면 에너지 시프트를 보고 이 위치에 나노튜브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에 관계되는 그런 모드로 우리가 이런 예가 있죠, 그죠? 보면 이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가 있으면, 요 샘플이 이래 있으면 레이저를 쪼여서 빔을 조율을 한 다음에 반사된 거를 보면서 그 위치별로 이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에너지 교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위치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마이크로 라만 같은 경우 나노 튜브 이렇게 보면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나노튜브가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특히 이 나노튜브 없는 곳에는 나오지 않던 RBM 모드가 여기서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미경 보듯이 그 위치별로 우리가 에너지 관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초적인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이 웨이브 믹싱입니다. 웨이브 믹싱인데 제가 그 빛을 그 매질에 쪼여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 교환을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쪼이는 빛은 빛이죠. 그죠? 빔은. 쪼이는 것은 빛이고, 그 다음에 고체 속에 들은 원자는,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 사실은 그 빛에 의해서 얘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빛을 쪼였을 때 원자 속에 뭐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봐. 어디서부터 보면 여러분 라만 특성이 있죠. 그다음 컬 효과, 라만 이펙트, 빛에 의한 에너지 익스체인지 모든 게 다 비선형 특성이거든요. 비선형 특성이라서 일반적 폴라리제이션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관한 것이 선형광학이라면 빛에 들어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이 필드의 제곱텀, 3성, 4성, 5성 이런 텀들이 들어가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비선형 폴라리제이션 파트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비선형 광학에서 얘기하는 폴라리제이션은 넌리니어 옵틱스에서 나오는 폴라리제이션을 봤을 때 제곱텀만 싹 봤을 때 보면 우리가 두 개의 웨이브가 있으면 그냥 더해져 있다면 이 두 개의 웨이브가 더해졌을 때 여기 제곱텀이 있으면 얘가 각각 주파수 2배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주파수를 더한 거하고 뺀 거, 두 주파수 뺀 것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서 프리퀀시가 이렇게 썸 될 수도 있고 디퍼런스도 될 수 있고 세컨드 하모닉 제너레이션을 2배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2배 에너지 되는 그런 제너레이션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특성을 가진 매질 속에 빛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빛을 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주지를 하기 바라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이 바이브레이션에 관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이 바이브레이션에 관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용수철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처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용수철로 생각했을 때 이 용수철 하나에 원자가 2개 달린 경우에 그 진동 주파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면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질량이 M이고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있고 각각 M이 여러 달려있다. 여러 돼 있으면 요게 K, 용수상수 K다. 이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요거를 하나로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를 X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하나에 대한 진동은 X 2차 미분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X 2차 미분 플러스 K의 X다. 이렇게 되고
x를 이제 우리가 x를 2에 i 오메가 t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t에 대한 성분하고 x에 대한 성분으로 이렇게 위치에 대한 걸로 보면 이게 시간에 대한 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원래 x0고 전체 x0에서 이렇게 이제 된다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보면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m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k에 이게 x0의 2에 i 오메가 t 이래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질량 m에 대해서 상수하고 무거울수록 얘는 느려지는 쪽으로 가고 m이 무거울수록 느려지고 k는 강할수록 k는 커질수록 오메가는 커진 형태로 커지니까 얘가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질량 m에 대해서 이 진동 주파수가 아까 빛의 그 주파수하고 이 진동 주파수하고 만들어내느냐 얘가 없어지느냐 생각해보면 이 주파수 레인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런 보면 여기에서 이제 대략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원소에 따라 이 m이 주어져 있죠. 그죠? 주어져 있고 k도 사실 주어져 있죠. 그죠? 그 사이에 본등을 이루었을 때 용수철로 생각했을 때 얘가 k가 얼마나 될 거다 주어져 있으니까 요 바이너리인 경우는 요 m은 사실은 떠 있을 때는 m은 이거는 우리가 m1 더하기 m2분의 m1 m2에서 이제 reduced mass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을 때는 2분의 m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프리스탠딩 돼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질량과 알려져 있다면 이 진동 모드가 다 우리가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 됐으면 고체가 이렇게 다 묶여 있겠죠, 그죠? 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영수제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그 원자와 스프링이 이렇게 그 어레이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10에 23성계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게 큐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CC일 수도 있고, 육각 구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질량 M인 재료가 용수상 K로 되어 있는 이 상태로 묶여 있을 때, 얘의 진동 모드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 모드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바로 아까 라만 모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동 모드를 요런 그 진동 모드를 계산하는 게 이제 오메가 성분을 계산하는 게 얘가 아까 오메가 제로라면 두 개 묶여 있을 때 얘가 오메가 제로라면 여러분 생각 이게 두 개 있을 때하고 스프링이 이 두 개만 연결되어 있다면 진동수가 하나로 정의되겠지만 얘가 많이 묶여있다 그러면 얘가 진동수가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다 다를 것 같죠, 그죠?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 표면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다 요거하고 뭐 직각으로 진동하는 모드다 이런 모드하고 생각해보면 이 진동하는 모드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용수철 상수랑 연결되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반경이 넓어지는 방향에 진동하고 있는 브리딩 모드의 그 에너지 크기하고 얘가 이렇게 진동하게끔 만들어서 전체 노멀 모드라고 그러거든요. 정상 모드. 정상 모드의 이 에너지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지만 이것에 대한 진동 모드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 계산하듯이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마 모드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동을 만들어내거나 진동이 없어지는 효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원자 묶여 있는 거를 진동 어떻게 보느냐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 모드를 우리가 살짝 한번 그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 이 계산 예를, 지금, 이 페이지가 안 내려가네? 안 내려가네, 이렇게. 계산 모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드가, 우리가 이제 커플드 오실레이션을 그러거든요, 이게. 커플드 오실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개짜리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을 때 오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양 끝에 이제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용수철이 3개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쭉 10에 23전기 연결되어 있으면 또 10에 23전기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보면 여기가, 여기를 x1이라 하고, 여기서 x2라 하고, 요 질량을 m1을 large m으로 두고, 요 m2를 large m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용설 상수는 얘도 k, 얘도, k인데, 이제 양쪽에 있는데, 요 사이의 것은, 요 중간에 용설은 k1, 2로 1과 2 상태, 1과 2 사이에 용설 이렇게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x1은 요 x1 있죠? 요 위치 x1, 여기 x1입니다. 1번이고 2번이면 1번에 그 받는 힘은 우리가 m의 x1의 2차미분 F는 ma 이거죠. 그죠? 그 힘은 왜 보면 여기에서 얘가 탁 늘어나려고 그랬을 때 당기는 게 뭡니까? 왼쪽에 있는 스프링이 당기죠. 그죠? 왼쪽에 있는 스프링이 딱 당깁니다. 딱 하려고 그러면 이게 딱 당겨버리니까 그건 뭐냐면 얘는 첫 번째가 마이너스 K의 X1에 의해서 당길 겁니다. 그죠? 딱 받는 게, X1 늘어나려 그러면, 얘가 늘어나려 그러면, 요 K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또 몸수 달려있잖아요. 그죠? 달려있는데, 요거는 얘가 압축하는 거죠. 그죠? 얘가 X1 늘어나게 되면 압축하는 쪽입니다. 이게 압축되면 얘는 또 힘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 압축하는 것은 우리가 힘의 방정이 이제 K-K의 1, 2에 이거는 X1 X2 잠깐만요. 마이너스에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될 겁니다. X1 마이너스 X2 X1과 X2를 뺀 거, X1과 마이너스 X2 X1에서 X2를 뺀 거에 해당되는 힘을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X2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이라고 생각해보면 요 부호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얘가 좀 위로 가버리면 미는 힘이 줄 거잖아요. 그죠? 줄 거니까 요 X2가 생겼다는 얘기는 힘이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X1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미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 거니까 X1을 X를 빼주고 중간에 K1, 2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다음에 2번에서는 얘가 1번에서 부분이고 2번에서는 이제 어떤 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똑같이 M의 X2의 2차 미분, F는 MA에서 2차 미분입니다. 얘는 힘의 을 보면 얘가 늘어나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이 문제가 되죠. 그죠? 문제가 되니까 결국 뭐냐면 늘어났을 때 마이너스 K의 X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K1, 2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에 K1, 2의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x2가 이제 딱 늘어나면 얘는 밀라 그러는데 얘가 x1이 늘어나면 이게 t를 줄어들기 때문에 요 밀락하는 힘이 오히려 주는 거죠. 그래서 x1, x2 마이너스 요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플드 오실레이션 아까 한 개 요렇게 돼 있을 때와 달리 얘가 고체 표면에 어떤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한 거를 하나 좀 최소화된 이 모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m x1의 2차미분 더하기 여기서 마이너스 k1과 k1 x 같으니까 이게 k 더하기 k12의 x1 그 다음에 빼기 k12의 x2는 0이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나온 거는 m x2의 2차 미분 더하기 여기서 k하고 k12 k 더하기 k12의 x2 마이너스의 k12의 x1은 0. 제가 지금 이제 10에 23선계, 뭐 10에 18선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두 개 한 거는 경량을 보기 위한 겁니다. 과연 한 개의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하고 얘가 많이 묶여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 거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x1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할 때 시간을 할 때 이제 t를 이제 b1의 2에 i 오메가 t 그래도 같은 진동수로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2t도 진동한다 그러면 b2의 2의 i 오메가 t로 시간에 대해서 그 위치를 막 진동한다 그러면 원래 오메가 제로 아까 물자 하나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게 커플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진동수는 오메가가 같을 겁니다. 그 라만 모드의 한 모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풀 때 얘가 트라이얼 펑션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게 미방 풀 때 트라이얼 펑션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그럼 이걸 넣어주게 되면 x1 2차 미분하게 되면 이제 이 오메가 t 둘 다 시간에 대한 텀은 같으니까 m 오메가 하게 되면 m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되고, 다음 k 플러스 k12 플러스 k 플러스 k12가 되고, 얘가 b1이고 앞에 b1이고 더하기 마이너스의 요 k12의 b2가 0이 됩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 2의 i 오메가 t를 빼버렸죠. 그 다음 분모에다가 밑에 식에다가 하게 되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같고 플러스 k 플러스 k12에 합쳐서 얘가 b2 이게 2니까 2고 마이너스 k12의 b1은 0 b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b1과 b2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b1과 b2가 식을 정렬을 이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k 플러스 k12의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b1의 k12의 b2는 0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k12의 b1의 플러스의 k 플러스 k12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b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래 되거든요. 자, 얘는 보면 b1과 b2에 관해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식을 보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b1과 b2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선형대수할 때 b1, b2 이런 관계 있을 때 우변이 0입니다. 우변 0이다 그러면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래 되겠죠. k 플러스 k12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k12 마이너스 k12에 k 더하기 k12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여기에다가 b1, b2는 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B1, B2가 그냥 0이라면 그냥 식을 만족하죠. 그죠? 식을 만족하는데 B1, B2가 0이 아닌 그 앰플리튜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이 0이 되는 걸 만족하려고 그러면 이 행렬식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 행렬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B1과 B2가 0이 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없는 요 식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서 B1을 X라 두고 B2를 Y라 두게 되면 여러분 그 직선이 두 개잖아요. 그죠? XY 여러분 B1과 B2 축 혹은 XY 축 했을 때 요것도 1차 직선이고 얘도 1차 직선이다 그랬을 때 얘가 그 근이 있으려 그러면 B1, B2 있으려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같은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죠. X는 Y 혹은 뭐 2X는 2Y 3X는 3Y 그래 돼 있으면 X는 Y 그래프로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일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B1, B2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행렬식으로 따졌을 때 얘를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했을 때 0이 될 때 넌 트리비얼 솔루션은 얘가 행렬식이 0이 되면 되거든요.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그러면 요거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두 개 곱하면 뺀 겁니다. 그래서 K 더하기 K12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얘의 제곱 마이너스 K12의 제곱은 0이 되면 되거든요. 0이 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은 0이니까 K 플러스 K12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K12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K12가 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M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M 오메가 제곱은 K 플러스 K12 플러스 마이너스 K12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플러스 K12 플러스 마이너스 K12가 되고 오메가는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1은 두 가지가 나오죠. 오메가 1은 플러스일 때는 루트 N분의 K 플러스 2K12가 되고 오메가 2는 루트의 M에 대해서 K만 남죠. 그래서 K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요, 한번. 우리가 어떤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두 개의 주파수, 여기까지만 계산할게요. 두 개의 주파수가 나왔는데, 지금 위에 식을 보면, 이제, 처음 상황을 보면, M에 대해서 K, 요 사이에 K1이라고 하고, K 그랬는데, 얘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지금 보면 이게 각각 이제 각각을 x를 b2의 i 오메가 t로 생각하고 x2를 b2의 2i 오메가 t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진동을 보면 얘가 더하기 얘가 이제 진동 주파수가 몇 개가 나온다는 겁니까? 열에 했을 때 진동 모드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진동 모드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죠. 그 진동 모드는 하나는 두 용수철 상수에다가 사이에 용수철 상수를 했는 거에 두 배 더하기 했는 거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 한 개짜리 K 요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1과 오메가 2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진동 모드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진동 모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가 오메가 1이다. 오메가가 오메가 1이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1 두 개 합한 거죠. 그죠? 두 개 합한 거라고 되어 있으면, 식을 이제 보면, 이제 오메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1을 넣으면, 이 약분해서 K 플러스 2K1이니까, K 플러스 2K1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K, 2K, 그러니까 마이너스 K12가 되고, 마이너스 K12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K12가 되고, 요것도, 얘는, 마이너스
1, 2에 B1, B2는 0이거든요. 그러면 B1, B2가 앞에 1이 같죠, 그죠? 그죠?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이 오메가 1을 그대로 아까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K 플러스 K1인데, K1인데, 빼기 하게 되면 제곱에서 M을 곱을 하고, 빼면 K를 빼면 그냥 0이고, K12에다가 빼면 2K12 빼면 마이너스 K1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K12로 하고, 그 뒤 중간에 이것도 마이너스 K12로 하고, 얘도 마이너스 K12로 하고, 얘도 마이너스 K1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B1과 B2, 이 식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1과 B2를 더하면, 이 모드일 때는 B1 더하기 B2는 0인 모드다. 결국 뭐냐면, B2는 마이너스 B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이 오른쪽으로 갈 때, B2가 오른쪽으로 갈 때, B1은 어쨌든 마이너스 B1이니까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살짝 보면, 여기서, 아까 진동 모드를 보면, 얘가 탁 떨게 하면 주파수 두 개가 공진 주파수인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딱 갔을 때, 얘가 왼쪽으로 하는 거.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렇게 진동할 때, 그 주파수가 얼마냐 하면, 바로 이 주파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왠지 같은 방향 같지 않아요? 보면 이제 계산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 MK 이걸 이렇게 넣으면 요 MK를 넣으면 빼기 하면 얘가 없어지고 K12만 나올 겁니다. K1 마이너스 K12 마이너스 K1이 남고 빼면 K 빠져버리고 K1이 남습니다. 결국 뭐냐면 B1 마이너스 B2는 0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파수는 B2는 B1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두 개의 그 애톰에 대해서 계산을 이제 해본 건데 이걸 보면 어떤 결론이 정성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애톰이 그냥 프리 몰레큘이다. 그러니까 분자가 그냥 이 고유하게 이 자유로운 분자다. 이렇게 했을 때 용수 상수율은 한 개밖에 없죠, 그죠? 한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 고체라고 생각하고 딱 묶어놨거든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딱 줬어요. 딱 묶어놓고 이 질량 M을 해놓고 용수철이 이렇게 어레이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해보니까 진동 주파수가 보니까 두 개가 나왔죠, 그죠? 두 개가 나왔고 그 두 개가 어떻게 진동하냐면 고주파 쪽은 주파수 높은 쪽하고 주파수 낮은 쪽이 있습니다. 주파수 높은 쪽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진동할 때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진동하는 게 주파수 높은 쪽이고 주파수 낮은 쪽이 보면 주파수 낮은 쪽이 n분의 k인데 B1과 B2가 같은 앰플리튜드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해봤을 때 진동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낮은 주파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만 놔두고 내가 빛을 여기 쪼였어요. 빛을 많이 쪼였다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 빛 쪼였을 때 이 빛하고 비선형 광학적인 특성상 여기에 있는 전자가 그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믹싱이 되는 겁니다. 왜 믹싱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을 관계가 됐다는 가정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너지를 딱 줬더니 얘가 떨겠죠. 그 에너지 받으면. 떠는데 이 떨 수 있는데 공진 주파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서는 노멀 모드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방금처럼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 두 개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에너지가 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에너지 작고 그럼 이제 라만 이걸로 만약에 라만을 쟀다. 그러면 아까처럼 보면 픽이 두 개 나오겠죠. 그죠? 얘는 이제 루트 n분의 k 밑에서 보면 k에 k 플러스 2k 2k 1, 2 웨이브는 그러니까 2k 1, 2 해당되는 오메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한쪽은 루트 n분의 k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동 모드를 보고 이게 속에 원자가
이런 진동 모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여기 용수철 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진동을 할 때 얘가 지금 아까는 2개만 했는데 이 용수철 몇 개입니까 이거? 그래서 몇 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많은 데다가 이게 진동 모드가 지금 얘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아 붙었으니까 바운드 컨디션이 있긴 한 거죠, 그죠? 걔가 하나를 고려시켜 놓고 나서 보면 얘 보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스프링 모드하고,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아니라 서로 어시메트리하게 있는 거하고 두 개의 주파수는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지만 이런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방금 보여준 방식을 보면 이게 2개로 했을 때 지금 식이 2개 나왔잖아요. 식이 2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가 3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3개 나오겠죠. 요거 4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 n개 있을 때 이 넘버 이퀘이션은 보면 기본적으로 식이 n개 나오겠죠. n개의 몰레큘이 있을 때 n개의 몰레큘이 있으면 n개의 애톰이 있으면 n개의 식이 나올 겁니다. n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 n개의 식에 가만히 보면 이래요. 보면 n개의 식이 있으면 얘는 이 다이애고널 그 대각 행렬 방향은 저 식을 대각 보면 대각 쪽은 용수철하고 하나 용수철하고 그 사이 용수철 있죠. 그다음 1번과 2번 사이 용수철, 1번과 2번 사이 용수철에 n 오메가 제곱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있죠. 바로 다음 열에 마이너스 K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상관없죠. 바로 니어리스트 네이버 것만 관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이 식을 우리 안 봐도 이게 K 플러스 K 1, 2도 만약 K로 갔다 그러면 K 1이면 여기는 2K죠, 그죠? 2K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위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에 K가 되고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고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고 2km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k 나머지는 다 0 쭉 해서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k 되고 전체의 이 0이 되는 식을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n개 쭉 됐을 때 얘를 이제 이퀘이션을 풀면 풀고 나서 이 오메가 쫙 나오겠죠. 오메가 몇 개 나오겠어요? 오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같은 오메가를 가리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이제 잘 추려진 정상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거에 이제 계수 B1, B2, B3, B2, B3 쫙 B의 N이다. 요게 는 0이니까 요걸 각각 오메가를 계산하고 나서 각각 B1, B2 간의 관계를 쭉 보면 진동 모드가 다 같이 있는 방향도 있을 거고 서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을 거고 뭐 하나 건너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한 주파수 쫙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 되면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런 그 애톰의 어떤 그 바인딩이나 이 용수 상수나 했을 때 진동 주파수가 결정 구조에 따라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라만 모드를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의 그 어떻게 이게 RBM 모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방금처럼 기본에 의해서 확장된 거거든요. 여러분 좀 이론적인 거를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라마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그 실험 우리 요 수업에서 이제 라마는 그래도 많이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그냥 빛에 의해서 에너지 교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비선형 광학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원자의 일렉트론이 서로 힘을 받아서 이 전체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웨이브 믹싱이 생긴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되고,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방금처럼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스테이트는 스프링이 묶여져 있는 원자들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 모두 나오고, 진동하는 모양이 계산되듯이 N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얘가 레디얼 브리딩 모드라든지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보고,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이런 걸 다 계산한 사람이 이름 붙였겠죠, 그죠? 계산한 사람들이 이거는 레디얼 방향으로 다 같이 늘어나는 그런 브리딩 모드다. 그래서 레디얼 브리딩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없는 초기에 나노튜브가 여기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별로 안 보이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걔는 싱글홀 카본 나노튜브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진동 모드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잘 정의되어 있는 재료가 합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G밴드라는, 이 G밴드는 그래파이트 밴드거든요. 그래파이트의 그래핀의 어떤 그 웨이브, 플레인 방향의 진동에 관계되는 주파수다 라고 해서 이제 G밴드 이런 얘기하죠. D밴드라는 거는 여기 이제 디펙이 있을 때, 몇 개가 디펙이 있으면 얘가 진동할 때 그 진동 자체가 전체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진동하지 않고 약간의 디펙 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디펙이 있는 경우에 이 진동 모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런 센서 제로 자체의 어떤 고체 결정에서 그 진동 모드는, 라만을 보는 거는 바로 스프링의 어떤 노멀 모드를 계산하는 데서 나온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15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예.